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에 대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시장을 이겼는지, 그만의 투자 비법은 뭐였는지, 그 핵심 전략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의 이야기. 그런데 말이죠. 그의 엄청난 성공 뒤에는 아주 이상한, 심지어는 좀 충격적인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죠. 이 숫자 보이시죠? 29.2%.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연평균이요.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덕분에 이 마젤란 펀드는 그냥 세계 최고의 뮤추얼 펀드가 됐습니다. 그가 펀드를 맡는 동안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8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무려 14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140억 달러요. S&P 500 지수 수익률을 그냥 가볍게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그것도 꾸준히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펀드에 투자했는데 왜 일반 투자자들은 오히려 돈을 잃었을까요? 진짜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젤란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달바 연구 결과를 한번 보세요. 30년 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고작 3.98%였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0.16%나 올랐는데 말이죠. 거의 박살이 난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때문이었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덫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방어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피터 린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였죠.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린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어떤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볼래요? 그 회사들, 도대체 뭐라는 회사들이죠? 자, 그녀의 대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자기가 투자한 회사 중에 뭐라는 곳인지 아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당신은 그냥 끝장입니다. 이게 바로 피터 린치 철학의 심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뭘 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공포에 질려서 가장 바닥일 때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다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냉장고 하나 살 때는 몇 날 며칠을 비교하고 알아보면서 정작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할 주식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시간을 덜 쓴다는 거죠. 바로 그 조사와 이해가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줄 유일한 닫힌대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피터 린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분석 도구를 하나 만들어뒀거든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주식을 딱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이 6가지 이야기 중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주입니다. 이 중에서 린치가 특히나 사랑했던 카테고리가 바로 고성장주입니다. 말 그대로 매년 이익이 20% 이상씩 쑥쑥 크는 회사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10배, 20배 수익을 내는 전설의 텐베거 주식이 탄생하는 거죠. 물론 엄청난 홈런을 칠 수 있는 만큼 이 성장이 언제쯤 둔화될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뭘 기대해야 하고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형 우량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요. 경기순환주는 언제 사고 파는지 그 타이밍이 생명이죠. 또
턴어라운드 호주는 정말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완전히 다른 게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분석 도구를 손에 쥐었다고 해도 이걸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최강의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린치가 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시장의 4단계를 정말 쉽게 설명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파티에 갔는데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해요. 이게 1단계, 무관심입니다. 시장이 바닥이란 뜻이죠. 그러다 슬슬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2단계, 관심. 그러다 어느 순간 파티에 모든 사람이 당신한테 몰려와서 무슨 주식 사야 돼? 라고 묻는다면 이건 3단계, 열광입니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 얼마 잃었어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4단계, 공포입니다. 시장이 폭락한 거죠. 어때요? 전부 대중심리 이야기죠? 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그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오히려 하락장 그 자체 때문에 잃는 돈보다 하락장을 예측하려다 또 피하려다 잃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뼈아픈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똑똑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을 이겨? 그런데요, 피터 린치는 바로 당신에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밀 모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월스트리트 프로들은 어때요? 덩치 큰 회사 주식만 사야 하고 온갖 보고와 결제 라인 때문에 느려 터졌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작은 보석 같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나 내 취미 생활에서 얻는 그 전문가급 지식을 쓸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 없이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 본인도요. 자기 인생 최고의 대박 종목들을 복잡한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사온 스타킹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걸 듣고는 그 회사에 투자해서 대박을 냈고요. 그냥 동네 던킨도너츠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투자했대요. 자,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과연 어떤 던킨도너츠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사고, 뭘 쓰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